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이고 CNBC 기사에서 일론 머스크가 탄소를 잡아내는 기술을 발명한 누군가에게 1억 달러를 준다고 해서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1억 달러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105억 원입니다. 키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획 기술 중에서 최고로 그것을 발명한 사람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고, 키포인트 두 번째는 세계 최고 부자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넘어선 일론 머스크가 다음 주에 이 기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겠다고 했고, 세 번째로 탄소 포획은 공기 중이나 공장에서 탄소가 배출되기 직전에 탄소를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인 일론 머스크는 탄소 포획 기술을 최고로 개발한 기술자에게 1억 달러 상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1억 달러는 1천억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넘어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는 목요일에 트위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100억 원을 최고 탄소 포획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라고 4,200만 팔로워들에게 트위터했습니다. 탄소 포획은 공기 중이나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획하는 과정입니다. 후자의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종종 공장 굴뚝에 용매 필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필터는 탄소 배출이 지구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전에 이를 포착합니다. 일단 이산화탄소가 포획되면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없는 종종 지하의 깊은 곳 어딘가로 운송되거나 파이프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획된 탄소는 땅속에 유지되지만 일부는 플라스틱이나 거품 음료, 피지 드링크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탄소 포획이 필요한가? 탄소 배출은 지난 100년 동안 급증했고 예상하지 못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여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1,100억 원을 최고의 탄소 포획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기부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의 탄소 포획 사용 및 저장 프로젝트가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17년부터 30개 신규 사업이 합의됐지만 탄소 배출량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이상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는 CCUS 프로젝트가 탄소 배출량을 거의 5분의 1로 줄이는 동시에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로 가동하는 것을 중공업에 적응시키는 것은 탄소 포획 기술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보다 배출량 감축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하고 2050년까지 미국이 탄소 중립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나무를 심다. 테크크런치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머스크가 기부하겠다고 밝힌 상금은 엑스프라이즈 재단과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재단은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탄소 포획 기술은 개발업체 카본클린의 CEO인 이 샤르마는 머스크가 탄소 포획 뒤에 돈과 이름을 모두 넣어둔 것을 보고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탄소 포획과 저장이 기후변화 완화에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2021년이고 세계는 차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검증된 솔루션에 투자할 때입니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인 해결책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표에 따르면 머스크 총 재산은 1억 100만 달러이고 아마존의 베조스는 1억 9,300만 달러이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그 다음으로 전체 자산이 1억 3,400만 달러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그가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물었습니다. 머스크는 악플은 언제든지 정말 감사합니다. 게다가 돈을 기부하는 것은 정말이지 보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라고 1월 8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엘가스 기업을 살리고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었죠. 그 다음에 텔레비에 나와서 야 이렇게 추운데 무슨 뭐 지구온난화냐,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라고 하면서 미국 셰일가스 업체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선거에서 우편 투표로 바이든이 승리했어요. 그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엄청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량의 우편 투표가 오면서 이게 전부 바이든의 승리로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으로 가입이 됐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들이 뜨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읽은 책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레미 아빠의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화폐전쟁 2입니다. 여기 저자는 숭융빙이고 나온지는 2010년 5월에 나왔었네요. 그러면 11년 전에 나왔어요. 이 화폐전쟁은 화폐의 역사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슨 음모 같은 음모론적 성향이 좀 강하긴 한데 일단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쭉 보고 있으면 마치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잠깐 읽어볼게요. 정치와 금융은 원래부터 손에 손을 잡고 움직였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스차일드. 그들의 목적은 결국 세계의 화폐 단일화 그리고 그것을 재배함으로써 영원한 부를 쌓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것은 그들의 오랜 시간 준비하여 왔던 그리고 이제는 실현 단계에 접어든 그들만의 계획. 그리고 세계는 마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준비한 방향으로 되어져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결국 절대적인 그들의 권력에 우리는 놓이고 말 것이다. 이 세계는 결국 단일화폐를 출범시킬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폐 이전의 세계는 여러가지 존으로 구분되어진 화폐 유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유로존이 만들어져 있고 미국의 달러 포기와 동시에 북미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아메로가 출현할 것이다. 현재도 있죠.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존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곧 지금의 기축통화로 쓰이는 달러화의 종말이며 달러화의 종말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삼고 있는 아시아 및 여러 국가에 치명타를 남길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숭홍빙은 세계 단일 화폐로 출범하게 될 것에 대한 예견으로 금과 탄소 배출권의 합작품이 될 것이라 한다. 이미 환경보호라는 구 아래 탄소 배출에 대한 선진국들의 입장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지금 지구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지금의 현상은 지구가 가진 주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환경보호 구호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선진국들이 탈산업화를 지나 서비스업 사회의 정보와 사업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선진국들이 개도국과 지구촌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을 지배하에 놓는 방법이 바로 탄소 배출권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 책에서 보듯이 중국의 세계 1위로 올라가는 데 방해하는 것은 탄소 배출권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론 머스크의 탄소 배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